지난 1월 초에 덕유산 눈꽃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았고 정말 추웠고 정말 힘들었어요. 혹시 덕유산이나 덕유산이 아니더라도 겨울 산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경험이 없으시다면 저의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종주, 저는 이번에 덕유산 종주 코스를 갔다 왔는데요. 이 종주가 뭔지 아시나요? 이 종주는 이 능선을 따라서 아주 긴 거리를 등산하는 것을 종주라고 합니다. 이 종주는 경험을 해보기도 전부터 무서웠어요. 일단 보통 종주라고 하면 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길고, 저의 기준에서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저는 가기 전부터 되게 두렵고 무서웠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녀온 곳은 덕유산의 종주 코스 중 하나인 영구 종주 코스였습니다. 덕유산은 크게 육구 종주하고 영구 종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지도를 보시면 중간의 산맥은 거의 동일하게 같은 코스로 이어져 있지만, 시작 부분에서 영각사에서 출발이냐 아니면 육심령에서 출발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르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구종주가 시작 부분이 조금 더 길고, 영구종주가 제가 알기로는 한 3, 4km, 4, 5km 정도가 짧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코스는 많은 분들이 1박 2일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일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조금 짧은 영구종주 코스를 선택해서 당일로 산행을 끝낸다는 목표로 출발을 했던 거죠. 자, 영구종주의 코스는 그렇습니다. 영각사를 시작으로 남덕유산, 사갓제, 무룡산, 동염령, 그리고 덕유산에서 가장 높은 이제 향적봉을 마지막으로 구천동으로 내려와서 마무리가 됩니다. 거리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약 30km 정도 가까이 됩니다.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만 저희는 거의 1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기본 정보는 여기까지 하고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산행은 보통 춥고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춥고 눈이 쌓여있어서 더 재밌고 즐거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렇더라고요. 눈으로 덮여있는 멋진 풍경 덕분에 눈이 아주 호강을 하죠.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평소에는 이렇게 눈을 많이 오래 밟아볼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물론 걸음이 아무래도 느려지고 위험도도 높아지지만 저는 오히려 덜 지루함이 분명히 눈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침 식사를 사갓제 대피소에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춥다 보니 대피소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작은 대피소가 얼마나 소중하던지, 별거 아니지만 그곳에서 먹는 식량이 또 얼마나 귀하던지, 저는 그 느낌도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종주, 특히나 이 겨울 산행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젠이 있겠고, 스패츠가 있겠고, 스틱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겨울 등산은 매우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등산을 할 때는 땀이 계속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옷들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조금 더 전문가분들의 영상을 한 번 더 참고하시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주는 이 말씀드린 대로 이 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마라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력 관리와 이 체력 안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이 코스를 당일 코스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새벽 4시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 오전 4시는 아침이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밤중에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새벽 4시쯤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날 와서 근처에서 이제 미리 숙소를 잡아서 잠을 좀 잤거든요. 하지만 저의 일행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밤에 이제 퇴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새 덕유산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한숨도 못 자고 출발을 하게 된 거였죠. 이미 시작을 하는 순간부터도
체력적으로 순조롭지 않은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보통 겨울은 일출이 7시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이 3시간 정도를 그냥 야간 산행을 하는 기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랜턴이 꼭 필요해요. 이 종주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페이스 관리입니다. 자, 이 종주는 초반에 시작하는 코스가 가장 경사도가 높고 가장 긴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지나면은 이제 쭉 능선을 타면서 이제 그만큼의 긴 경사도 코스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에 그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2시간 정도 걸려요. 이 영각사부터 남덕유산 정상까지 그 초반 코스에서 체력을 너무 강하게 집중적으로 다 써버리면 그 다음 코스들이 너무너무 힘들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아무튼 초반에 체력이 많다고 해서 그 체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느리게 가야 되고, 특히나 이런 휴식이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구간에서도 어떤 쉴 수 있는 장소가 나오면 단 5분이라도 잠깐 계속 쉬어주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그 쉬는 시간도 너무 길어지면 다시 이 체온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짧게 아주 자주 쉬어주는 게 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또 겨울 종주 코스를 이제 준비하시거나 가시려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종주에서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초반의 페이스 조절이다. 속도를 아주 늦추면서 짧게 자주 쉬면서 가야만 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산행 중에서 기억에 남는 3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멋진 경치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눈이 쌓인 풍경도 좋았고, 그날따라 아주 맑았던 하늘색도 정말 좋았지만 일출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쯤에 첫 번째 봉우리인 남덕유산 정상쯤에서 동쪽 일출 방향으로 어스름한 붉은 기운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칼 같은 바람이 불었지만 일행 모두 잠시 서서 정말 넋놓고 봤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일출은 아니었지만 일출 1시간 전에 그 일출이 준비되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저는 더 인상 깊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이제 진짜 일출이 있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일출 앞에 서서 한참 이렇게 감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 매일 뜨는 해고 매일 있는 일출이지만 이렇게 산 위에서 보는 일출은 뭔가 특히나 좀 더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삿갓제 대피소에서의 아침이었습니다. 아점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8시를 예상했지만 3시간 정도 늦어져서 저희는 11시에 그곳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춥고 지치고 배고프고 삿갓제 대피소는 아주 아담한 사이즈였는데 시설도 아주 깨끗했고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몇 점의 삼겹살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맛이었어요. 이 3번째로는 이 무주 리조트의 곤돌라였습니다. 이 영구종주의 마지막인 향적봉은 덕유산의 최정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주 리조트의 곤돌라가 설치된 곳입니다. 이 스키장 무주 리조트 아시죠? 물론 영구종주라고 하면은 향적봉을 지나서 부천동까지이지만 마지막 하산길을 생략하고 곤돌라를 타고 내려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향적봉 대피소에 다다른 시각은 오후 5시 40분 정도였었고, 이미 산행은 거의 한 13시간 정도 넘어가는 시간이었었어요. 저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곤돌라를 타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4명이라고 해도 팀이 산행을 했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였죠. 마지막까지 저는 혼자 속으로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력은 바닥이 났고, 하지만 뭔가 끝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의 친구들, 어떤 친구들의 의지에 어떤 김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았죠. 하지만 아무리 하산이지만 그 뒤로 3시간 가까이를 또 걸어야 된다는 사실에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대피소에 도착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안내소에 계신 분에게 곤돌라의 막차 시간을 여쭤봤더니 6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빨리 뛰면 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짧은 순간에 친구들과 저는 눈빛을 서로 교환을 했죠. 순간 다른 친구들의 눈빛은
끝까지 산행을 마무리 짓자 이런 눈빛이었는데 와 저는 그 순간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정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고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뛰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지만 그땐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20분간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대피소에서 곤돌라가 타는 곳까지는 생각보다 되게 짧은 거리는 아니었어요. 거의 한 700-800m 되는 거리였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오르막길이었거든요. 시간은 없어서 빨리 가야만 했고 마음처럼 다리는 따라주지 않고 그렇다고 이 막차를 놓친다는 상상을 하니까 정말 그 뒤는 더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대기하고 있는 줄이 길어서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었고 저는 편하게 아주 편하게 내려올 수가 있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산행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그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곤돌라 편도 가격은 2만 원이었어요. 예상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이긴 했는데 정말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곤돌라를 어떤 종주에 포기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포기의 경험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같은 코스를 간다면 처음부터 마무리를 곤돌라를 예상을 하고 그렇게 산행을 했어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덕유산 영구종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곤돌라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아주 자주 갈 정도로 되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한 1년에 4번 정도, 계절에 1번 정도 그렇게는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그래도 한 달에 1번 정도는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겨울이 지나기 전에 1번 정도는 더 등산을 가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